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내용이 랜섬웨어 침해 사례 및 대응 방안입니다. 국내에서 어떠한 랜섬웨어 사례가 있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내용일 것 같은데 첫 번째 사례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에서 랜섬웨어 피해 사례라고 하게 되면 좀 주제로 다루기는 좀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가능하면 언론 기사라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오픈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에 있었던 사례요.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이 피해가 발생되고 나서 서비스 복구까지 거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슈가 됐던 건 이 피해가 발생된 그 상황 동안, 그 복구가 진행되는 그 상황 동안 이 기업을 가장한 그런 스미싱 문자들이 일부 사용자들한테 발송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2차 피해까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서도 좀 문제가 됐었고 많은 유저들이 네. 또 개인정보 유출까지 있었던 건 아니냐부터 해서 그런 이슈들을 많이 제기했던 그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현재까지 그 밝혀진 부분들은 그 기업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라 네. 그러니까 그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서 스미싱 문자가 발전된 게 아니라 네, 이 기업의 피해 사례가 언론 보도가 되면서 그렇게 개인정보 유출까지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것을 사칭한 네, 악성 스미싱 문자가 발송이 됐다라는 게 팩트인 거고요. 네네네. 실제로 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지 되었으면 어디까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밝혀진 부분들은 없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그 유출된 정보를 통해서 네. 2차, 3차 피해가 발생된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네, 이제 네.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되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유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사칭해서 지금 우리가 너네 정보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스미싱 문자를 보내서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지금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가 된다. 그렇죠. 라는 거지. 유출이 된 건 기업에서 인정을 하긴 했는데 그걸 가지고 피해를 발생시킨 건 아니다. 네, 그게 팩트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유출이 됐다는 건 사실인 거고 기업에서 네. 인정을 했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이 기업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이 백업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복구를 했어요. 네. 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해커와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 왜요? 보통은 하지 않나요? 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협상을 한다고 해서 해커들이 그 데이터를 주는구나. 복구화시켜 줄 거라고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네. 최근에는 어떤 그 챗 GPT라든지 이런 네. AI 기술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네. 사실 별다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랜섬 공격을 충분히 감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해커들하고 협상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안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고 네. 이 기업은 대처를 잘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백업본을 가지고 네. 복구를 했어요. 자, 1차 협상에 응하지 않았어요. 1차 공격에서 해커들의 협상 요구 협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해커들은 네. 보복성 2차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보복성 2차 공격은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백업 서버 쪽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해커들도 백업본을 가지고 데이터를 복구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2차 공격이 감행이 됐을 때 그러면 이 백업 데이터가 안전할 것인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건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추정컨대 네. 아무래도 이 복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돌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령 만약 가상화 쪽에 어떤 침해가 발생됐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 가상화 쪽을 통해서 원본을 오버라이트 하는 방식으로 복원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 피해 시스템들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어떤 데모 장비라든지 대체 장비를 준비를 해서 복원하려고 하는데 네. 뭐 그런 수급 과정에 또 뭐 이슈가 있었던 그럴 건 수 있죠. 아닌지 네.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 기업에 쓰고 있는 그 백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원본 이치로 데이터를 복원하는 게 기본 컨셉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노출이 된 것처럼 하드디스크가 장애가 발생돼서 원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시스템 쪽으로 데이터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마 즉각적으로 복구가 안 되거나 어떤 이슈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네. 여러 가지 추정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맞물려서 그래서 6일씩이나 최종 복구 시간이 그렇게 지연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냥 조심스러운 추정을 좀 해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네. 재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좀 제너럴한 그런 어떤 복구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이런 사이버 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확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단순히 백업 데이터에서 그냥 이렇게 정상화로 복구하는 그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그렇죠.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공격 사례를 염두에 둔 어떤 종합적인 매뉴얼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제 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 랜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러면 복구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그런 피해를 확산을 막으려면 네트워크를 다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차단을 하고 피해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피해가 됐고 리스트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후에는 언제 어떻게 침투가 공격이 들어왔는지. 시작되는지 이런 부분도 분석도 필요하지만 네. 지금 당장 서비스를 재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피해 발생된 시스템들을 다시 클린한 상태로 이전 상태로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OS 백업본을 가지고 이전 상태로 복구한다. 이게 생각처럼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스냅샷 백업본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기반으로 저장이 됩니다. 나스 네. 스토리지나 이런 쪽에 저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복구 시나리오에 이 OS 백업본을 가지고 복구를 하겠다라는 전략은 되게 위험하네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복구 전략이라는 건 뭐 플랜 A, B, C, D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가급적이면 확실한 복구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클린한 상태로 OS 재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보안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클린하게 다 세팅을 처음부터 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어쨌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려면 기존에 클린한 그리고 성공적으로 백업된 데이터가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된다. 네. 생존을 해야 된다. 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해주신 말씀 듣고 보면은 그 클린한 아주 무결점인 그 상태의 데이터, 백업 데이터를 좀 뭐랄까요? 잘 보관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사례입니다. 좀 몇 년 된 그리고 이미 이건 많이 뭐 알려져 있던 사례이기도 하죠.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사례입니다, 근데 이거. 굳이 다시 이 사례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네. 백업 서버가 침해됐던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자 이제 이 사례를 가지고 나왔고요. 네. 해커들의 공격 전술은 굉장히 다양한 패턴을 이루어져요. 물론 이제 APT 형태로 어떤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보안 홀이라든지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그런 방법으로도 들어와서 예기치 않은 영역까지도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최근에 그 공격 패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백업 서버를 찾아서 먼저 무력화시키고 이후에 서비스를 공격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 사례가 백업 서버를 먼저 타겟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우연히도 백업 서버가 공격을 당했다. 그것도 이제 일부 백업 서버가 같이 피해를 당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기반의 백업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셨고 네. 공교롭게도 이 전 사례와 같은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이 벤더에서는 오히려 저희를 반박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인원 형태로 어떤 보안 솔루션까지도 다 탑재가 되는 그런 류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네. 기업에서 표준화하려고 하는 그런 제품들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잘못된 정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자 해커들이 네. 기업에 침투를 했습니다. 네. 자 침투를 했는데 그 기업에 쓰는 보안 솔루션들이 그걸 탐지를 못했고 막지를 못했어요. 그럼 뭐 무용지물이잖아요. 무용지물이잖아요. 네. 백업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그리고 백업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보안 정책 자체는 네. 기업에 표준화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과 보안 정책 베이스로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해커들이 들어왔을 때 네.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이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었다면 네. 백업 데이터의 안정성도 안전하지 거의 않죠, 다 당연히.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자 네. 이런 상황인데 네. 기업의 표준화된 보안 정책을 네. 백업 환경에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는 방법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라고 네, 봐요. 네, 아닌데요, 이 기업도 이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네, 네. 때문에 그렇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연히 네. 백업 서버까지도 네. 암호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네. 그 회사의 보안 정책과 보안 솔루션들만 뚫으면 그러면 백업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이 돼 있든 그것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매우 높죠. 네. 그래서 지금 이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분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별다른 별도의 보호 정책을 마련해서 이 백업 서버가 저장된 곳에 적용해두지 않으면 백업 데이터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네.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는 이제 그 현업에서 많은 워크로드를 네. 백업을 합니다. 네. 그런데
BYO 형태의 그런 백업 서버, 브링요 원이라고 해서 네. 자, 이런 형태의 그런 백업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백업 솔루션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어떤 하드웨어 장애, 사용자 실수, 물리적인 재해 다 상황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겠죠. 아니면 심지어 컴플라이언스 이슈까지도 대응을 가능해요. 네. 컴플라이언스 이슈라는 게 사실 장기 보존이라든지 네, 어떤 네, 법적 네, 대응 그쪽에서, 조치 네. 반응만 하면 되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얘기를 하고 또다시 이 자리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이버 리스크예요. 자, 그러면 기존의 그런 BYO 백업 인프라가 이런 사이버 위협에 대응이 가능하냐? 사실 해커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네. 그게 스미싱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로데이 공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사용자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침투하기 위해서 이 환경에 침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서 기업에 침투를 하게 되면 백업 인프라를 찾아서 무력화하고 그 뒤에 워크로드를 무력화하는데 결국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업 데이터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해야죠. 생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근데 동일한 보안 솔루션 하에서 기존의 워크로드와 백업 인프라를 같이 관리하는 방식이라면 사이버 재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네. 제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 네. 오늘 해주신 말씀 쭉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이런 공격 형태가 과거에는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BYOL 그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해커들의 공격이 너무나 다변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측도 어렵고 더군다나 이제는 들어와서 백업 서버부터 공격을 하니 이거는 그러면은 그 기업의 보안 솔루션을 뚫더라도 이 백업 데이터는 어떻게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가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방어해야 할 포인트가 또 되게 많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보안으로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졌으니까 네. 이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정책, 보안 프레임워크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베리타스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기반 하에서 네. 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디자인하고 네. 사용자분들한테 공급을 해드리는 그런 컨셉을 제공을 하는데 네. 사실 제로 트러스트라는 거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말아라. 네. 아무것도 믿지 말아라. 심지어 내부의 기업의 표준을 쓰고 있는 이 부분도 네.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시스템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해커들은 그런 시스템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파고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고립된 상태로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는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사전 올인원 형태로 탑재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고 하면 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네. 안에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어떤 사용자 어카운트에 대한 부분들, 네.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들 또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스토리지, OS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까지도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보안 적용 기술들이 다 적용이 되어져 있고 이 어플라인 자체적으로 별도의 스토리지라든지 별도의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어플라인 자체적으로 이무터블이라고 하는 원 기능도 이네이블에 쓸 수 있는 그런 네. 기능들도 함께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 적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업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보안 전력과 그리고 보안 솔루션과 전혀 다른 컨셉이 네. 이 안에 적용되어 있는 거죠. 완전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이 공격에서 뚫렸다. 그래도 하더라도 안심해도 되겠네요. 막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한 벌 더. 그럼 네. 다시 말하면 1차 백업본 자체부터 저희는 격리된 환경에서 보호하는 컨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베리타스는 격리된 복구 환경, 줄여서 IRE라고 하는데 네. 격리된 복구 환경 기반으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안전하게 완벽하게 격리 상태를 유지하고 나중에 클린한 데이터를 복원해서 그런 컨셉을 함께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컨셉들이 올인원 형태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네. 관리 포인트를 줄여드릴 수 있어요. 저희 베리타스가 통합으로 디자인하고 네. 매니징하는 약간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관리 솔루션들이 늘어나게 되면 해커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택 서페이스가 계속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공격 대상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소시키고 네. 보안성도 강화할 수 있는 예,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저희가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네. 좋네요. 그러면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랜섬웨어 이런 피해 사례 그리고 랜섬웨어가 들어왔을 때 백업 데이터를 공격하는 이러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사례들은 웬만하면 다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충분히 대응 가능하죠. 저희 베리타스가 랜섬웨어를 막아드리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죠.
엄연히 따지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사이버 공격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우리 있죠.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네. 가정하에 네, 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후의 보루인 이 백업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사실 그 컨셉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드는 생각은 어쨌든 랜섬웨어가 들어온 거는 막지는 못하지만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들어왔네? 그래서 얘가 뭔가 이상 행동을 하려고 하네? 정도는 좀 알 수 있어야 빨리 대응이 될 것 같긴 해요. 혹시 그런 쪽에 있어서도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그래서 있네요. 네, 네, 아마 알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저희 베리타스의 그런 컨셉은 어떤 그런 사이버 공격 전, 네. 그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네. 그리고 공격이 진행된 이후 이렇게 4단계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고객사고 온프레미스라든지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으로 다 보호를 합니다. 네.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가 있고 네. 보호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상 징후를 탐지하기 위한 기법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백업하는 리소스의 특성을 메타데이터나 이런 특성을 비교 분석을 하면서 네. 이 파일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네. 부분들을 네. 백업을 하면서 계속 스캔을 해요. 아, 그렇게 네. 해서 사용자가 기존의 보안 솔루션과 별도의 백업 데이터를 통해서 한 번 더 네네네. 더블 체크하는 그런 효과를 네. 저희가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백업된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성공한 백업 데이터는 저희가 항시 언제라도 즉시 가능한 형태로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백업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환경 내에 해커들의 공격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성공한 클린한 상태의 데이터를 항시 복구 가능한 상태로 안전하게 유지해드리는 그런 보안 컨셉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공격이 감행되어서 지금 현재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네. 이 백업 데이터는 저희가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다는 컨셉 제공해드릴 수 있고 공격이 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복구해야죠. 재건해야 되죠. 네. 복구해야 되죠. 이전 상태로 돌려야 되죠. 네. 그렇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클린한 상태로 백업된 데이터를 저희가 복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는데 백업본을 복원하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스캔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업 데이터를 그 저장을 할 때 네.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에 저장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6개월 전부터 들어와 있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1년 정도 보관해야 된다는데 그 네. 말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6개월 전에 들어왔지만 네. 이들이 실제로 공격을 감행한 건 최근이잖아요. 그렇죠. 6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딱 기회를 포착해서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자, 복원하면서 네. 스캔을 해서 아, 악성 코드를 걸러내고 그렇지. 복원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기법들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저희가 클린한 데이터를 복구하는 걸 저희가 보장해 드린다. 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서서 말씀해주신 그 클린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네, 네. 이거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네. 어떤 식으로든 공격이 들어와도 철통같이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건 안전해. 라는 컨셉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공격을 들어왔는데 탐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받은 데이터를 백업하고 이거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어. 그거 복원하면 그대로 걸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네네. 공격을 받은 그 데이터를 절대로 백업받지 않도록 중간에 검사를 다 철저히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되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 네. 특히나 이런 운영 중의 서비스들을 보게 되면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네. 웹서버처럼. 네네네. 네, 이런 시스템들은 해커들이 수시로 공격하려고 시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백업할 때마다 스캔을 돌려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야, 괜찮네요. 그러면 네네. 진짜 안전한 데이터만 백업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사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라고 보면 될까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덧붙일 멘트가 없네요. 이번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커들의 공격 전부터 공격 이후까지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핵심입니다. 베리타스는 공격에 대비하여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통해 완벽하게 클린한 데이터 복구를 보장합니다. 우리는 베리타스와 함께하여 보안이 강화된 백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대응은 결국 베리타스입니다.